그 버려지는 빵 조각을 부셔가지고 메가 보리를 대신해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오, 좋다. 네, 좋죠.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포도가 아니라 이제 버려지는 과일들 있죠. 이런 버려지는 과일들을 활용해서 또 와인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등 남은 음식물을 좀 새로운 요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요리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령 바나나 껍질을 좀 활용을 해서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푸드를 업사이클링한대요. 그리고 할메니얼 간식이 유행이랍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간식, 이거 왜 유행할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티피코시 입는 사람이 늘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경기에 따라서 먹거리부터 트렌드까지 저희가 싹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와 함께하는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수 기자님 신곡 나왔어요? 네, 신곡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그 가수협회 이런 데 등록 안 해도 신곡 발표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발매사가 출판 계약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꼭 협회 가입이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꼭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네. 오토튠으로 다 음정을 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광희 했습니다. 씨가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공개 방송하는 그날 우리 오토튠 없는 이광수 기자의 노래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업사이클링 푸드? 네, 업사이클링 푸드에 대한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이 친환경적인 생산, 그리고 이 최근 뜨고 있는 윤리적 소비에 기초한 이 업사이클링 푸드가 식품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인데, 이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애초에는 가구나 의류 등에서 시도가 됐는데, 최근엔 식품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상품성이 낮아서 이 폐기될 재료들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이 업사이클링 푸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맥주를 만들 때 이 맥주박이라는 원료가 나오는데, 맥주박이요? 네, 맥주박이 나오는데, 이 맥주박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다만 원료로 보면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고 또 칼로리는 낮아서 영양 성분으로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에너지바나 이 맥주박을 활용해서 에너지바, 그래놀라, 제과 등의 상품으로 업사이클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오비맥주가 이 맥주박을 활용해서 최근 크래커를 좀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 크래커는 이 맥주박을 또 가루 형태로 만든 이 리너지 가루와 밀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또 이 맥주박이요, 피부를 밝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비맥주가 핸드크림을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맥주박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곡물, 과일, 채소 등 이 생선 껍질 등의 이 알맹이보다 더 좋은 영양소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한 업사이클링 푸드로 만들기 위한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맥주박이라는 게 맥주 만드는 원료를 짜고 남은 그 네. 나머지 곡물의 그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커피 짜고 남은 그걸 커피박이라고 하듯이 못난이 농산물도 업사이클링 푸드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울퉁불퉁한 당근이나 흠집이 난 토마토, 작은 파프리카 등 이렇게 외관상으로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이 산지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못난이 농산물들이 버려지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UN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농산물은 한 해 약 13억 톤인데 전체 농산물 양의 30%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버려지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본에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일본 전역에서 모이는 이런 폐기 예정된 농산물을 가지고 7가지 메뉴의 코스 요리를 선보여서 뭐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스 요리의 가격은 1인당 1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업사이클링 푸드라면서. 그렇지만 네. 굉장히 고급진 요리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가격이 붙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뭐 등장하기도 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농산물들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1회당 뭐 15,500원 정도 내면 1, 2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최소 7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고요. 뭐 뷰티 업계에서도 이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뭐 화장품을 만드는 등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원료로 사용하는 데는 뭐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광수 기자님, 네. 업사이클링 푸드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해외에서 좀 더 활발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업사이클링 식품 이런 푸드 이런 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뭐 북미나 유럽 식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업사이클링 식품 출시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미국 식료품 대형 체인인 홀푸드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업사이클링을 올해의 식품 트렌드로 여기서 뽑기도 했습니다. 그 일반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그 업사이클링 푸드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국에서는요. 그 버려지는 빵 조각을 부셔가지고 메가 보리를 대신해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오, 좋다. 네, 좋죠.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포도가 아니라 이제 버려지는 과일들 있죠. 이런 버려지는 과일들을 활용해서 또 와인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등 남은 음식물을 좀 새로운 요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요리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령 바나나 껍질을 좀 활용을 해서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껍질로 베이컨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말려가지고 뭘 할 것 같은데 네. 베이컨은 아니겠죠. 베이컨 맛만 나는 유사 뭐 그런 베이컨, 유사 유사 베이컨으로 베이컨, 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뭐 곡물이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품이 이제 나오는데 적합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요. 비건 식품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뭐 대두 기름, 그러니까 콩 기름을 짜내고 남은 탈지 대두 분말과 현미를 도정할 때 나오는 껍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 이런 것들이 또 비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석이조네요. 원료도 활용을 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런 의견 많으시네요. 윤선희님, 쓰레기 줄이는 방법 너무 좋으네요. 김성영님,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군요. 그래요. 지구를 꼭 무슨 맨들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판덱스 입고 팬티를 밖에 입는 분들만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맛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때일은 비빔면 전쟁? 비빔면끼리 싸웁니까? 네, 맞습니다. 더운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빔면 시장이 좀 일찌감치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품업계는 아직 추위가 이제 좀 가시긴 했는데 2, 3월부터 이제 비빔면 신제품을 속속 출시했거든요. 여름 한정 제품으로 나왔던 비빔면이 늦 겨울부터 시중에 이제 속속 등장을 했는데요. 라면 시장에 지난해 처음 진출한 하림은 지난달 중순 더미식 비빔면을 시장에 내놨는데 압도적인 업계 1위 팔도는 뭐 신제품으로 꼬들김 비빔면, 꼬간초 비빔면 등을 선보이면서 네, 비빔면 된전에 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뭐 신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빔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앞세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델은 이 정도 씁니다. 모델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광고 보면 되게 화려하거든요. 지금 그 업계 1위가 비빔면 시장에서 8도라고 하는데 아이돌 그룹 2PM 출신이자 배우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계신 이준호 씨를 2년 연속 모델로 앞세운 상황이고요. 그 농심 같은 경우에가 또 국민 MC 유재석 씨를 이제 앞세웠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방 여신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마마무의 화사 씨를 모델로 선정을 하고 일찌감치 마케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아까 후발주자 말씀하셨는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정재 씨를 다시 한번 그 라면에 이어서 이제 발탁을 해서 이정재 씨가 굉장히 비빔면을 맛있게 드시는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뭐 물가 인상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냉면 가격이 뭐 한 그릇에 2만 원 육박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올 여름철 수요가 아무래도 좀 비빔면 수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 나오면서 이렇게 광고 모델에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시장 구성이 어떤가요? 네, 제가 좀 봤는데요.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비빔면 시장 점유율은 팔도가 53.3%, 농심이 19%, 오뚜기가 11% 순으로 팔도, 농심, 오뚜기 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심은 2021년 배홍동 비빔면 요즘 이 예능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하던 뭐 팔도의 아성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뭐 물론 여전히 팔도가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농심 또한 좀 성공적으로 2위로 올라섰으니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 이 오뚜기는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 최근 뭐 어떤 한 제품의 가격을 편의점에서 뭐 200원 가량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유명 모델을 사용하거나 비빔면 시장이 치열하게 달궈지고 있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큽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라면 시장 규모가 뭐 크고 작다기보다도 이 성장세가 사실 정체가 되어 있는 시장인데 유독 비빔면 시장만 좀 성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덜 먹는데. 네, 맞습니다. 그 비빔면 시장 규모가 그 2015년에는 750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작년에 1,500억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식품업계는 올해 비빔면 시장은 1,8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켓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마켓 그 점유율을 높이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좀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수출량으로도 요즘에 비빔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추억의 브랜드도 돌아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어렸을 때 한 번쯤 요 내가 기시감이 있는 브랜드인데 한때 진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한 번만 얘기해줘. 티피코시라는 추억의 브랜드가 돌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티피코시는 90년대 LF가 선보인 패션 브랜드로요. 힙합, 레게, 락, 클래식까지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접목한 패션으로 X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몰랐거든요. 지금 저하고 선긋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 두근과 선긋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모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알고는 네. 있었는데 입어보진 않았다. 저 어렸을 때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저를 선긋기 하시는데 많이 입었습니다. 김건모 씨가 모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뭐 레게가 깔리면서 막 저기 남태평양 바다 갔다가 드럼 쳤다가 그 원색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거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반도 패션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LF인데요. 당시에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패션 광고라는 점도 회자가 됐고 제가 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93년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서태지 옷을 주세요 이더라고요. 아, 저 서태지 옷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줍니까? 네, 청소년들이 당시 티피코시 매장을 찾아서 서태지가 광고에 입고 나온 곳은 단란 현상이 늘었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 인기가 있었는지를 네.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도 이 삼천포와 윤진이 커플티로 이 티피코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는데요. X세대에게는 뭐 젊은 시절의 추억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전국에 한 210여 개의 매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인기를 이어가다가 IMF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2008년에 최종적으로 브랜드 전개가 이제 멈췄는데요. 그러던 중 LF가 이달 15년 만에 이 티피코시를 새롭고 힙하게 재해석하고 재론칭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티피코시를 전혀 몰랐던 저 같은 이 MZ세대의 젊은 직원들로 팀을 꾸려서 약 9개월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재론칭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재해석한 이 디자이너 네. 담당자는 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입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 브랜드에 대한 선입관이 없겠군요. 네, 아예 새로운 브랜드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저희가 예전 광고를 잠깐 찾아봤는데 좌 김남주, 우 코코의 이혜영, 중간에 서태지. 그러니까 당시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입지가 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중간에 그 양현석 사장님 계시고 앞에 서태지, 이준호 씨 대단했던 브랜드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광수 기자님, 네. 패션업계의 뉴트로 열풍이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토종 청바지 브랜드 잠뱅이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잠뱅이가 한때 매출만 4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브랜드였는데 이 대리점 위주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 그리고 해외 브랜드 공세에 밀려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신사 등 이 패션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서 10대, 20대에게 새로운 청바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좀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잠뱅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 J&J 글로벌은 지난해 225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억 원에서 무려 27억 원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90년대 사이에서도 유행했던 패션 브랜드 리 있죠. LE라고 써진 야, 그 브랜드도 또 역시 이게 G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BK브라는 업체가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최근에 이 라이선스 전제권을 좀 확보를 하고 국내 시장에 다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리는 2년 만에 약 6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고요. 그 무신사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그 리 로고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뭐 거의 곧바로 품절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뭐 이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에서는 Y2K 브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Y2K 저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긴 한데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그 하이틴 감성을 좀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때 2000년을 앞두고 막 인류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면서 지금을 즐기자 이런 분위기가 좀 화려한 개성을 드러내는 이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좀 번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코로나19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지금 MZ세대들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좀 쌓이면서 이 다시 Y2K 이 감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2K 브랜드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X세대들은 그걸 다시 입는다고 하는데 지금 MZ들은 아예 처음 보는 거라 신선하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노은영님, 세대 나오네요. 제가 그 옷 사서 소풍 가서 서태지 노래 부르고 춤추면 인기 짱이었죠. 푸하하하. 내일 그때 인증하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 인증되면 커피랑 바꾸겠습니다. 와. 이선희님, 추억의 패션 브랜드 연령대 인증에 바로미터가 되네요. 난리 났어요. 지금 게시판에 브랜드 단어 안 오나요? 옴파로스, 조다쉬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그 와중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또 인기다. 할메니얼이 이번에는 간식으로 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할메니얼은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인데 옛 먹거리를 즐기는 트렌드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약과와 떡 그리고 초당 옥수수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약과가 정말 최근에 굉장히 인기라고 하거든요. 찹쌀을 주 원료로 하는 약과는 흔히 할머니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주로 중장년층의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도 최근에 이 인기 상품으로 등극을 해서 약과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나타난 용어가 약캐팅이라고 해서 약과를 티켓팅을 해야 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약과 왜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SNS에서 한번 또 올라오면은 또 이게 한번 트렌드가 확산하면 한번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트렌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름을 딱 들으면은 뭔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때는 집에서 만들어도 먹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제사 지낼 때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거 약간 이름을 들으면은 몸에 좋을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칼로리가 제법 높다고요? 네, 칼로리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열량을 보면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나에 150kcal부터 많게는 300에서 400 킬로칼로리까지 되는 약과가 있다고 하는데 밥 한 공기 열량이 300kcal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먹으면 밥 공기를 먹게 몇 개를 되는지 먹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감성만 느끼시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된대요. 이광수 기자님. 네. 이게 그래서 편의점 말고 여러 식품 브랜드들도 요 약과 대열에 동참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파리바게트에서도 이 약과랑 타르트랑 합쳐가지고 약과 타르트를 출시를 했는데 2주 만에 약 10만 개나 팔렸다고 하고요. 던킨에서도 허니 글레이즈드 약과라는 거를 이제 설 맞이 기획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네. 120만 개가 팔리면서
그냥 계속 팔자 결정을 하면서 상시 품목이 아니라 계속 상시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 도넛 브랜드 노티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궁중 약과 스콘, 이 스콘과 약과를 합친 그런 모델을 한정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할메니얼 트렌드를 타고 이게 몇 년 됐어요, 여러분. 할메니얼이라고 손뜨개 니트를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트렌드인데 먹는 걸로 왔다. 아, 요즘 사람들 떡 안 먹는다고 하더니 떡도 잘 팔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KB 국민카드가 최근 4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디저트 전문점이 떡이랑 한과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디저트 전문점 내에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매출액을 좀 분석해 봤는데 떡이랑 한과 매출액 비중이 2019년에는 22%였는데 2022년에는 2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맘카페 공구한 걸로 유명한 그 떡이 있다고 해요. 흑임자 인절미로 유명한 압구정 그 공주떡이라는 이런 떡이 그 가게가 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 공주떡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 작년 매출액이 155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4.4% 상승한 수준이고요. 제품 매출이 154억 원이고 임대료 수익이 1억 원이었으니까 대부분 제품을 떡을 팔아서 이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분석을 하니까 인기가 굉장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떡들을 많이 드시는군요, 요즘에. 3735님. 약과 4살인 우리 손녀도 잘 먹어요. 손녀랑 같이 먹고 있는데 달지도 않고 이에 붙지도 않고 맛있어요. 할머니하고 손녀가 진짜로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드시는군요. 조한송 기자님도 어렸을 때 약과 떡 좀 드셨습니까? 떡은 많이 먹었는데 약과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과가 새롭게 주목받는 게 이거 좀 신기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모양도 좀 예쁘고 기존에 그 뭐라 그러죠? 마카롱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 마카롱이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잖아요. 그거 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이 없다. 약과가 굉장히 또 MZ세대에게 새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좀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카롱하고 배트를 붙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거 신박하네요. 네, 마카롱 맞습니다. 저리가. 네. 우린 약과가 있어. 우리 전통 간식이 인기가 많다니까 좋기는 한데 아까 조한송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칼로리가 제법 높다고 합니다. 주의해서 우리 밥 먹고 한두 개씩만. 네. 그래요. 두 분 오늘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